대표님, 근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뭐, 과천은 사실 거의 서울로 보는 것 같고, 네. 그 외의 지역들을 본다고 하면, 네.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역 중에서도 약간의 좀 우위수위가 있을 것 같아요. 우위수위요? 네, 뭐, 조금 더 나은 지역, 같은 이제 그 일자리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다 도친 개찐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거예요. 서울, 강남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제일 좋죠. 그리고 서울이 제일 좋은 데는 강남, 서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강남, 서초만 주구장창으로 그냥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들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고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런 사이클을 잘 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고른다? 글쎄요. 다 좋은데? 평택도 좋고 동탄도 좋고 판교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다만 언제 이제 들어가느냐, 그렇죠. 선점하느냐의 차이죠. 맞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투자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수익이 더 잘 날지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수익은 다 잘 날 거다. 그리고 이제 안성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소부장 거점을 또 만든다라고 해요. 26년에 지금 착공과 분양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2030년에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7월, 23년 7월에 반도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 안성시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지가 어디냐면은 보계면 동신리, 그 다음에 양복리, 구사리, 그 다음에 금광면, 금광리, 신양복리 일원에 이제 157만 제곱미터. 여기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23년 4월 달에 산단 지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착공 및 분양에 지금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 부상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지금의 안성시가 20만 명 정도인 것인데 이게 이제 2030년이 되면 인구가 50% 증가한 3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평택 여기랑도 상당히 위치가 가깝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철도나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또 노력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은 이제 2조 4,400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랑 1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 초에 25년 초에 안성시 서운면 양천리에 제5 일반 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부터 2030년까지 14개의 크고 작은 산단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성 쪽에.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얘가 제일 큰 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있고 평택이 브레인시티 있고 안성에 테크노밸리 있고 그다음에 안성에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어디 생기면 여기에 생겨요. 지금 보계면 요 밑쪽에 안성시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 생겨서 이런 데로 다 이제 그렇게 멀지 않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계획도 지금 다 또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안성도 굉장히 지금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앞서서 대표님께서 일단 볼 때 일자리와 교통을 보는데 이제 네. 저점 매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사실 저점 매수의 관점은 이제 타이밍적인 접근일 것 같은데 네. 언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아파트 투자냐 토지 투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단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호재들이 나왔을 때 이미 이제 선집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쪽 지금 계속 호재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발표하는 호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미뤄지거나 안 되거나 무산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거는 국가에서 마음 먹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도 더 빨리 올리고, 이거 안 되면은 지금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고, 요게 2047년까지 계속 투자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면은 토지 투자나 건물 투자나 특히나 아파트 투자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호재 있는데 묻어놓고 그냥 잊어먹으면 되겠네. 자,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래도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사이클을 좀 타줘야 됩니다. 그쵸? 기왕이면은 무릎 밑에서 사면 좋잖아요. 제가 평택 고덕의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가 제가 2020년 2월에 샀어요. 네, 요때 평택 고덕의 아파트를 샀는데 제가 22년 9월이랑 23년 11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좋다고 하시면서 왜 매도를 벌써 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데이터를 보니까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호재가 너무 많지만 호재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는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적인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벌써 매도한 지 지금 뭐 2년, 네. 지금 1년 넘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수익 얼마나 그때 팔기를 네. 정말 잘했다. 수익을 많이 받으셨나요? 수익 꽤 봤죠. 네, 꽤 봤어요. 몇 퍼센트 받으셨어요? 한 채당 한 2억 좀 넘게. 예. 사실 호재가 너무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호재가 많으면 또 뭐가 많아요? 공급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재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투자 타이밍이다. 근데 토지 투자는 왜 다르냐? 토지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토지는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100만 평의 땅을 예를 들어서 안성 땅이 100만 평이야. 근데 이 100만 평 땅을 300만 평, 500만 평으로 공급 늘릴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랑 아파트 투자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호재가 있으면 공급을 막 엄청 또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고평가 되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뭐 부동산 이런 얘기를 정말 좀 되도록이면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왜 제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왜 2020년 2월 달에 평택의 고덕의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결정을 했고 왜 그 이후에 다시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그냥 주먹구식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미치고 김 박사님한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부동산은 박사시지만 이쪽은 네,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박사잖아요. 물론 학위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다음에 같이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제가 평택 현장까지 갈 생각이에요. 저도 가나요? 뭐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평택 현장에 가서 이거를 또 지금 그쪽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지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 좀 공급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리 그 매도를 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게 이유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일단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그래서 고평가 됐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 근데 또 일자리가 줄어드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편에 한번 제가 굉장히 지금 눈이 갑자기 똘망똘망해졌어요 지금. 네? 왜냐면 지금 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다음 편에 저희가 찍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 분명한 거는 뭐냐? 분명한 거는 정확하게는 동탄, 그 다음에 평택, 그 다음에 안성 이쪽 주변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하자면 이제 용인시 쪽, 그 다음에 광교, 그 다음에 판교 여기까지. 그래서 이쪽 주변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을 두셔야 되고 타이밍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재산 잘 증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력도 어쨌든 고급 인력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맞는 이제 주거가 갖춰지겠죠. 네. 오늘은 향후에 진짜 잘 말씀을 안 하시는 이 보수적인 투자이신 이 김기현 대표님께서 요 지역만큼은 좀 지켜봐라 하는 이제 지역들을 조금 꼽아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